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오늘은 2015년 10월 16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 금요경마 11경주, 제주교차 4개 경주, 총 15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의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편성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원래 좀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빼고 가야 될 인기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또 대부분 또 이게 또 편성이 있지 않고 그렇죠. 인기만 팔리거든요. 조금은 그런 점이 난해한 면이 있긴 한데, 또 그래서 좀 더 배당을 노리기는 더 그렇죠. 좋지 않나. 네. 그는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도 상당히 또 성황리에 저희들이 또 선전했던 한 주였고요.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금요 부산 경주에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으로 봤습니다. 또 10경주가 박 의원 승부수였죠. 네.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린 승부 기준인데, 판파스 8.1배짜리 단방입니다. 네. 단방 적중해 주셨고, 그 외에도 부산 6경주도 5.2배짜리 단통 해내주셨고, 또 마지막 11경주도 상당히 내용이 있습니다. 7.9배짜리 한방 승부, 이렇게 딱 승부가 되면서 짭짤하게 또 선전해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역시 제주 경마였죠. 금요 제주 5경주, 복병마인 대관식이란 마필을 축으로 복승 17.7배, 쌍승은 34배짜리 또 주력 단통으로 한번 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아마 금요일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좀 짭짤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부산 3경주도 한방 5.7배짜리였고요. 또 부산 6경주도 쌍승식도 14.9배짜리 주력 한방이 나와 주었고, 또 부산 9경주 10경주 4.9배 8.1배짜리 주력 단방을 때려드렸습니다. 특히 그 지난주 이제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이제 경남 신문비였죠. 네. 9경주도 6번 9번이죠. 그때 이제 고경주를 제가 단통 승부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통으로 배당은 2.8배밖에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력 한 방에 몰빵으로 한번 들어가자 해가지고 동의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결과 또한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도 박남규, 신성훈 한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16일 금요경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10경주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경주, 9경주 가져가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별점 게임인데요. 일단 9번의 가속 엔진 중심으로 1번의 언플래깅 허트, 그리고 이제 11번의 다이나스트림,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훈련도가 좀 높다고 봐야죠. 인기 마필, 새 마필이 아무래도 액면적으로 팔리는데 다 나름대로 약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1번마 언플래깅 허트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의 조성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편성이 약하게 해서 올 수 있지만 혈통적 한계를 또 드러낼 수 있는 마필이고, 가속 엔진 같은 경우도 지난번 포화주로 해서 선행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이라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속 엔진도 선행을 못 가를 경우에는 위험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복병을 좀 노리고 가야 되는데, 복병은 6번마 팡팡레전드입니다. 이 팡팡레전드가 주행검사 때 그렇게 여유있게 주행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상당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팡팡레전드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막판 한 발을 넣는 말 같더라고요. 네.
지금 언플래깅 허트와 액면 그대로 9번의 가수갱진. 가수갱진도 이게 그 지난번에는 선행을 편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좀 장담하기 힘들지 않겠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안쪽에 5대박이라는 마필도 있고 뭐 7번도 있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 먼저 튀어나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속행진이 선행을 못 간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인기 마필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예, 그랬을 때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이 아까 이제 박영께서 언급이 되었던 6번의 팡팡 레전드라든지 또는 그 외곽에 위치한 두 마리 있죠. 12번의 에이스 파워, 11번의 다이너스 드림. 특히 12번의 에이스 파워는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면 뛰어줄 말인지 아닐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는 뭐 9번, 1번 중심, 특히 9번이 아주 강하게 팔릴 텐데 여기 이제 선행 못 가는 순간에는 변수할 수 있다. 그 반사 이익을 얻는 마필 6번, 11번, 12번 세 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이경주 올 신마들로 편성된 1200m 방랑기위원회 오늘 첫 번째 추천 승부처가 되겠고 또 상당히 또 재미있는 마필 또 재미있는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8번의 미라클 볼트를 중심으로 7번 화이트블루, 5번의 스마트킹, 뭐 3번의 불꽃 청춘 이런 분들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옥석 가리기를 정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이번 경주의 가장 큰 변수는 전부 다 데뷔전을 갖는 10만인데 문제는 1000m가 아니고 1200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단순히 선행 가지고 쉽게 돌아온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좀 뚝심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00이 정말 잘 어울리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라서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마에 붙여서 뭐 주력 한 방도 이번 경주는 역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력은 한 방으로 또 승부를 보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레이스는 좀 선택의 여지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좀 힘을 좀 안배해가지고 이건 뭐 분산 에펙트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방으로 때리느냐. 이게 이제 묵직하게 중심을 놓고 들어가는 방랑기위원회 신마승부, 한방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3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처럼 가져가겠습니다. 요즘 사연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 기대하고 있고 국산 육군의 1200이죠. 일단은 뭐 8번의 메인스테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 3번의 차세대, 5번의 최강투원, 6번의 싱윈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잡혀 있는데 이 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8번마 메인스테이는 인정하고 합니다. 혈통주 기대치도 가장 높은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의외로 경주 적응에 좀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에는 역시 뭐 빠른 스타트 능력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후자권에서는 3번 차세대가 이것도 혈통적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최근 두 차례 레이스를 보면 최선을 다하고도 조금 무기력했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저는 보병이 있다면 10번마 포마이드림이 보병이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는 1400이 나와가지고 그 거리적인 어떤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오경환 교수가 조금 서두르면서 좀 오버페이스가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페이스가 빠르지 않고 또 1200이라는 점에서 포마이드림의 입양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메인스테이는 이 데뷔전 때는 상당히 외곽을 많이 침략이 돌았었고 지난번 레이스에서는 안쪽에서 그 상당히 좀 전개는 최적이었고 모래를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네. 뭐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죠. 오히려 또 강하게 이제 추진해 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직전 경주 최적 전개에 의한 입상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변화된 좀 더 발전된 그런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8번 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가 후적근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뭐 3번, 5번, 6번 이런 말들이 팔릴 텐데 이거 세 마리 뛰었던 내용들을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재개발 성격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 어느 정도 좀 좋은 배당으로 한번 즉시 주력은 한 방으로 일단은 들어가 볼 수 있는 신성의 승부처 상경주고 기회를 부탁드리고요. 자, 4경주 국산 6편의 1400필정이고요. 이번 경주는 액면은 이제 6번의 강호드림과 1번의 오션라인 쪽에 이렇게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사실 그게 편성이 액면적으로 보면 강한 편성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1번, 6번 요 두 마필이 뭐 대끼리로 강하게 팔릴 텐데 변수는 5번마 유아드 캡틴입니다.
이게 오랜 기간 29주 만에 나왔는데 이 마필도 혈통대 해치는 분명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유아더 캡틴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는 보여준 게 없는데 혈통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유아더 캡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휴양을 거치면서도 준비도 잘하고 나왔고 힘도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역시 오마 유아더 캡틴이 뭐 유일한 보병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원래 6번하고 1번은 좀 어지간한 편성에 가면 좀 빼고 싶은 그런 말들인데 1번에 이제 그 휴양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인기마로 지금 팔리는데 뭔가 좀 상태의 변화를 좀 보였다 이렇게 판단에 좀 팔린 것 같습니다만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에만 강호드림도 원래는 좀 빼고 가야 될 필이 맞습니다만은 편성상으로 보면 좀 빼기 좀 힘들어요 또. 그렇죠. 그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말들이 뭐 3번의 형운의 열쇠라든지 4번의 고요한 질주, 특히 고요한 질주는 참 지난번에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큰 건 없다. 유일하게 그래서 그림을 좀 보유하는 마필이 있다면은 박영께서 언급이 되었던 5번의 유아더 캡틴이냐 이 말은 뭐 일단은 썬데이웰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1400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14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볼 수 있는 복병은 5번의 유아더 캡틴이 아닌가. 배당은 이쪽으로 일단 갈 것 같아요.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자, 오경주는 국선 5군의 천미다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액면은 3번의 스라벌 공주를 필두로 해서 뭐 7번의 울트라 매직이라든지 4번의 배다리 보배 그리고 2번의 그린 미래가 좀 잡히는 편인데 자, 어떤 말 드릴까요? 이번 경주는 난타전이죠. 사실 뭐 되는 마필도 많고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들의 그 간격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습니다. 알아서 변수 좀 있는 애 있고 저는 뭐 보병이 있다면 외곽이 10번만 메들린 뉴스가 이게 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외곽인데 1200보다는 그래도 1000m가 좀 나아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는 10번만 메들린 뉴스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또 결정타가 있는 말들은 없네요. 없어요. 예, 아주 뭐, 예. 스라벨 공주도, 천미다라서 좀 유래진 면이 있긴 한데. 그렇죠. 예. 맨날 이창만 두 분 해놓은 걸 봐가지고는 참 뭐좀 강한 느낌은 없어요. 강한 느낌은 없죠. 예. 그리고 다른 인기 마필보다는 그때 좀 나아 보이긴 해요, 사실. 뭐 울트라 매직이나 배달의 보배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해. 뭐 과연 그래도 믿고 때릴만 한가? 에 대한 일단은 의심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린미누는 이제 부담 중량을 감안했을 때 4kg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증겸을 포기하고 노점을 태우는데 요즘도 좀 과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있고요. 오로지 개인적으로 해서 7번 울트라 매직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선행을 가도 좋고요. 따라가도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3번의 스라블 공주가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이면은 뭐 7번의 울트라 매직 그리고 10번의 메릴리 뉴스 이쪽에서 좀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경주 국산 4권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3번의 그린나레를 중심으로 1번의 원더풀청에 그리고 뭐 4번의 위닝포인트, 6번의 지봉스타, 7번의 스마일퀸 남아있는데 어쨌든 경주거리가 최단거리 국산 4권의 1000m이다 보니까 등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예요. 뭐 출전 두수는 8도 잔뜩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혼연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고 이게 고배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일단 앞선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인데 그 앞선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뭐 장담할 수 있는 내가 선행이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마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1000m인데 의외로 그 추위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고 또 지난주 부산 경마장을 보니까 주로 자체가 좀 무겁직했어요. 근래 들어서 따라서 이번 주도 좀 무겁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더 추임마에게 기회가 올 텐데 저는 그 대상 18번마 승리그랜드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그랜드라는 마필은 거리가 좀 짧은 마필이죠. 지난번 1400 뭐 꼴찌를 했습니다만 1400의 꼴찌하고 1000m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앞선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리그랜드의 그 단거리 추임마가 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변은 8번마 승리그랜드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단거리다 보니까 선행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또 선행 싸움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최고 인기마가 3번의 그린날인데 그린날에도
선두권 경쟁이 좀 휘말려 가지고 초반에 좀 오버페이스가 연출이 된다면은 마지막 추임마디가 기어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8번에 승리 그란데 돼 있고 또 액면 추임만한 6번에 지봉스타입니다. 이 말도 자력도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뭐 선행권 기납으로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000m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로 추임마 쪽에 일단은 눈길을 줄 수 있는 게임이다. 그 추임마 두 마리가 바로 6번의 지봉스타, 8번의 승리 그랜드 두 마리는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되어 있고요. 자, 7경주는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 7경주는 3번의 글로리아 알파를 필두로 4번에 돌아온 포윤선이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5번에 뭐 스프링볼트라든지 8번에 승리파고도 눈길을 끄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에요. 강축이 없는 그런 에이스고 이 3번 돌아온 포윤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데뷔전에서 정말 최적의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월드러브가 잘 뛰긴 했습니다만 7맛이라는 것은 좀 착차가 좀 크지 않았나 싶고 이 글로리아 알파라는 마필도 뭐 뛰면 뛸수록 걸음 자체는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역시 뭐 글로리아 알파라는 마필도 이렇게 앞으로 크게 뭐 많이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3번, 4번의 대끼리 승부는 이거 못하는 에이스고 잠시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 있는데요.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이 13번 햇발이란 마필이 뭐 주행부터 기록은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혈통조 기대시는 이거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1200이라는 경주어를 감안해 본다면 의외로 햇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11번 대릉천이란 마필도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에서는 막판에 올라오는 끈끈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대릉천이나 햇발 이런 마필에게 또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11, 13 두 마리는 상당한 고배당이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 일단 뭐 3, 4 이 인기 뭐 두 마리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3번의 글로리 알파 쪽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어쨌든 9월 13일 날에 그 돌아온 포경선 같은 경우는 이 구야색 기수가 정말 최적으로 최선을 다해 있으면 시켰던 마필인데 비해서 그 말을 지금 이 구야색이 타지 않고 3번 글로리 알파 쪽을 지금 먼저 기성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입마필에 대해 좀 더 부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또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 4 중에서는 3번을 좀 표적해 보시고 있고 또 선취되는 말 중에서는 5번에 스프링볼트도 지난주는 8월 14일 레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면은 짭짤한 배당으로서 일단은 5번의 스프링볼트에게도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3, 4막건 인기막건입니다만 인기마 중에서는 3번에 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복병들 중에서는 5번, 11번, 13번까지 검토가 필요한 예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볼게요.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3번의 드림라인을 중심으로 지금 10번의 왕공 이게 인기 막권이고 뭐 6번 액톤 타이거, 9번의 프로이스터 뉴스도 좀 잡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도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죠. 사실 팔리고 있는 10번 왕공이나 3번 드림라인은 지난번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웬만한 편성에는 다 빼고 시작해야 되는 마필들인데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인기 마필인데 사실 대안을 찾아봤습니다만 대안이 저는 못 찾겠어요. 일단 이번만 약속의 시간 정도인데 약속의 시간도 지난번에 복귀로 보면 상당히 그 백스텝을 밟으면서 무기력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안한 대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번 드림라인과 10번 왕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드림라인하고 왕공을 빼고는 뭐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없어요 사실 저는. 왕공이 좀 더 나쁘긴 해요. 근데. 그렇죠. 왕공이 낫죠. 왕공이 낫죠. 두 마리 중에서 왜냐면 이 3번의 드림단을 제가 복귀를 해봤는데 정말 김영근 기수 열심히 지어 짜낸 말이라서 참 조성근이가 탄다 해가지고 더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딱 그 사이즈인데 이게 지금 인기리가 드림라인이거든요. 이게 쌍승식 텐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무조건 뭐 10번은 무조건 노릴 것 같은데요. 10번 쪽 힘을 실어주시고 3번은 좀 인기만큼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뭐 6번, 9번도 잡혀 있습니다만 이 말들도 좀 별게 없잖아요. 없죠. 정말 없죠. 그럼 뭐 기습승인 나가는 말 중에서는 4번에 지중해 진주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저는 복병이 된다면은 이
지중해의 진주가 선행만 편하게 지난번처럼 받아낸다면은 뭐 어쨌든 1600보다는 1400이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4번의 기습적인 단독 선양 요거는 좀 짭짤한 배당으로 연계를 시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올리고요. 자, 구경주 국산 3군의 1800 이건 3군 또 1800 중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경주 거리적인 적응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송의 승부처로 후반부 최대 접전을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배당은 이제 팔리는 게 5번의 중앙공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6번의 천하오름, 1번의 파인드림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번 경주도 사실 지금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 18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을 다 안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5번, 6번, 7번, 1번 전부 다 웬만한 편성에도 1800이라면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되는 마필들인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굉장히 좀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 많아서 끝날 여지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컨텐츠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일한 보병이기 때문에 저는 3번은 우승이지라고 봅니다. 이 마필은 뭐 거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그런 마필이죠. 오히려 1800이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180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될 때는 우승이지가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뭐 장기간 휴양 이후에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컨디션을 조율했고 또 이번 경기는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다는 점도 이 3번 우승이지의 선정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인드림도 1800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사실. 이게 예전에 그 1800 3차가 갖다 댄 적이 있는데 그 전에 그 후지 기수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바로 이제 그때 게임 나와가지고 정말 쥐어 짜내가지고 3차 한번 딱 갖다 대고 들어간 마필이라서 참 최선을 다한 적이 없는 그런 말 같아요. 그렇죠. 5, 6, 7, 1 중에서는 1이 가장 짧아요. 그나마 이제 5번의 중앙공주가 또 1800에서 또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만 편성에서 그렇죠.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편성이니까 인기 말이 좀 잡히는 거고 6번의 천하오름 또 뭐 7번의 신세계 파티 참 거리는 정말 뭐 참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나은 놈들을 골라가지고 승부를 일단 들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오히려 또 삼복승 왜냐하면 인기마 3척 가능성이기 때문에 삼복승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복승으로 간다면 역시 이런 경주도 최대한 한방 안에서 일단은 복승식 한방 내지는 삼복승으로 중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주 18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신손의 승부처 많이 기대해 주시고 10경주는 혼합 2군에 1200에 편성된 박남기 위원의 추정입니다. 자, 액면 배당은 지금 그 8번의 울트라 블루랑 1번의 프로네이스 두 마리가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이제 3번의 중앙대회, 10번의 라스트 티켓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정말 난타전이죠. 사실 뭐 인기마 필드이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절대 강자는 역시 없는 그런 에이스고 울트라 블루도 지금 외곽인데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울트라 매직도 뭐 불안불안하죠. 지난번에 뭐 그나마 선행을 갔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인데 프로네이스나 모스트윈 뭐 요 두 마필도 승리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 최근에 좀 부진해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최근에 좀 부진한데 뭐 사연도 좀 있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가 좀 급격히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한 인기 마이템을 충분히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뭐 입상했을 때는 정말 아주 고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정말 숨어 있는 보병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승부차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기마가 8번 울트라 블루인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네. 안쪽이 뭐 2번의 머스트윈이라든지 3번의 중앙대에도 좀 느린 조건들이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울트라 블루는 선행을 좀 수월하게 나간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행을 뺏기고도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인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복병을 노리고 뭐 인기만을 갖다 붙이든 깔든 뭐 이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적중과 배당 두 발의 토끼를 다 잡는 기회가 있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 컨셉으로 다가가는 박남규의 승부처 10경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 혼합 3군의 16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경기는 2번의 투스텝 3발을 필두로 뭐 3번의 각별한 5번의 팔마의 선두 7번의 프릿백팀
8번에 남도평정까지 잡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인기만 접전 경주라고 봅니다.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어쨌든 이번 트로트 삼바는 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또 1600에 대한 거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 1800에서도 낙승을 거뒀던 트로트 삼바는 인정이 되는데요. 후자권도 이게 여러 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팔리기 때문에 오피스버스에 팔리죠. 뭐 각별한 8마일 선두 7번 8번. 저는 그 중에서는 역시 3번 각별한이 승운전이고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난 불리함은 있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투스트 삼바 최근에만 상승세를 본다면은 뭐 지난번 1800도 뭐 추입은 참 상당히 좀 좋았죠. 예. 아주 부드럽게 잘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1600이라서 좀 빼고 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뭐 3번, 5번, 7번, 8번 중에 좀 선택이 필요한 경우인데 일단은 박 의원께서는 3번에 각필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1600이라는 거리가 조금은 처음 뛰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지 않겠나 싶겠고 저는 8번에 남도평정이 과거에 이게 그 김명신 기수가 이말 타가지고 맨 후미 바닷가에서 추월했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조성군 기술 안정이 좀 교체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려고 아마 김명신 기수가 입상에서 실패한 이후로 장세한 지역에서가 좀 작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조성군의 등짝이라면 한 걸음 더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8번의 남도평정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겠고 전반적으로 뭐 2번을 중심으로 3번과 8번 이 안에서 좀 좁혀드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잠시 후 또 신성훈이의 제주교차 금요경마 단독 진행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6일 제주 경마, 제주 금요 경마죠. 부산 교차와 함께 진행되는 게임이고, 자,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4경기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7경주는 삼방굴사 특별 경기죠. 제주도 경마에서는 그 제주 10경을 특별 경주로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방굴사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난전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 경마는 또 금요 5경주에서 또 요즘은 뭐 제주,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주로 뭐 한 방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지난주 제주 금요 5경주가 복병마했던 대관식을 과감하게 베이팅의 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복승식 17.7배 뭐 대관식과 백마강이 들어온 거죠. 삼복승 34배 그 쌍승이죠. 34배짜리 주력 단방으로 적중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또 상승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뭐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막고는 최대한 압축을 시켜가지고 좋은 결과 유도를 한번 드릴 생각이고요. 자, 오늘 그러면 제주 2경주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2경주는 일단은 아마 그 배당판은 3번의 남수문 중심으로 8번의 성읍여왕 38 두 마리가 상당히 강하게 팔렸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2번의 소년대왕이라든지 뭐 지금 부진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있는 4번의 리키파워 이런 쪽에 일단은 팔리겠습니다만은 남수문과 뭐 성읍여왕 특히 성읍여왕은 좀 타임은 조금 안 나오는 편인데 요게 좀 변수가 돼요. 이 4번, 8번 두 마리가 좀 선행권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3빨대끼리가 의외로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배팅의 추구는 뭐 당연히 3번 가셔야죠. 지난번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 조건이 훨씬 더 좋다. 지난번 경기는 좀 박기현 기수가 좀 경주 전개면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만 타준다면 그러면 충분히 나올 말이기 때문에 3번의 남순 이 숨어있는 말 중에서는 그 6번의 엄지를 보셔야 돼요. 엄지가 지난번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만 이 제주말들은 희한하게도 좀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 도드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엄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 경기를 보시면 안 되고요. 8월 28일 레이스가 강점입니다. 그 경주에서 이번 경주 인기만을 팔리고 있는 남수문과 거의 뭐 이마신 안에 대등한 접전을 전개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뭐 6번의 엄지가 생각보다는 좀 덜 잡혀 있는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일단은 뭐 38
구도 중에서는 3번의 남수문을 세게 말씀드리겠고 뭐 복병들 중에서는 뭐 2번, 4번, 6번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마필은 6번의 엄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요 제주 4경주는 제주마 3세 이상만 A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 경주 일단은 뭐 인기마 접전 일단 이렇게 해요. 배당판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번의 한백 돌풍을 필두로 5번의 영도자 그리고 10번의 탐나 대통 요거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9번은 이제 무한지대 좀 팔릴 텐데 9번은 좀 아니죠. 지난번 최근 경주에서 그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 전개 조건을 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좀 보기는 힘들 듯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3번의 한백 돌풍하고 5번의 영도자 탐나 대통이 좀 기복이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그 기습적인 수행도 가능하고 또 따라가는 승부도 다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실전에서는 조금 변수가 되겠는데 복병이 있다면 이제 9번의 무한지대보다는 4번의 장타력이라든지 내지는 1번의 지상낙원 지상낙원이 뭐 최근 경기에서는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착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 9월 4일 레이스에서 영도자를 목차로 가볍게 따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단은 뭐 3번, 5번, 10번 인기말을 데리고 가시더라도 반드시 후공 쪽에서는 복병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복병말 2마리 체크하셔야 돼요. 1번의 지상낙원, 4번의 장타력 말씀드리겠고요. 자, 5경주 보시죠. 5경주는 뭐 전형적인 5파전 경주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이제 액면 배당은 이 2번의 특급 전사, 5번의 세계 일주, 9번의 빨리 전진, 그리고 10번의 천은수 이렇게 일단은 2번 그리고 5번 그리고 9번, 10번 이런 쪽이 좀 팔리고 있는데 이 6번의 포스도 좀 보셔야 됩니다. 6번의 포스 같은 마필도 이게 이제 원래 김지우 기수가 타는 마필인데 김몽곤이가 타면서 지난번 경주 생각보다는 참 잘 뛰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6번의 포스터가 변성이 되고 있고 일단 그 중에서 인기말 중에 제가 또 이제 2마리를 좀 세게 보는 마필은 역시 2번의 특급 전사죠. 특급 전사가 지난번 경주 여기 지금 인기말로 좀 세게 팔릴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급 전사는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돼요. 선행을 나가는 조건에 있어 특급 전사는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이번에 5번의 세계 일주도 좀 빠른 선행이거든요. 5번의 세계 일주에게 선행을 빼앗겨 버린다면은 이거는 또 지난번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단선생 1위로 팔리고 못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추임만은 과연 어떤 말이냐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9번의 빨리 전진. 그래서 의외로 9번의 빨리 전진을 저는 가장 세게 본다. 그래서 9번 중심으로 한번 막건을 풀어나가는 것들은 어차피 안쪽이 지금 선행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뭐 2번하고 5번 2번의 것도 있습니다만 1번의 연길거리도 선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의 포스도 선입권 정도는 따라가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이라면 결국은 9번의 빨리 전진에게 타이밍이 있지 않겠느냐. 전 그래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말 한 마리 9번의 빨리 전진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7경주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라마 2등급 3방굴사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한라마 2등급 1110점 이하짜리 말들의 접전인데 이게 지금 5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거든요. 2번의 여왕탄생, 3번의 시계탑, 5번의 가온에 그리고 9번의 대계난 이렇게 지금 팔려 있고 8번의 탐나독주도 재밌습니다. 지난번처럼 선행을 수월하게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문제는 탐나독주가 이번에 선행을 못 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게는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여왕탄생이 안쪽인데 선행을 빼앗길 리는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외곽 돌면서 대계란한테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남겨말았는데 어쨌든 단독 선행을 이번에 여왕탄생이 나간다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외로 지난번 그램이 상당히 많이 좋았던 마필 중에 하나가 9번의 그 대견합니다. 대견한 상당히 또 비인기로 많이 팔피는데 종반에 그 중반 이후로 외곽을 돌면서 올라오는 그 대하씨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뭐 이왕 탄생 탐라독주 다 지금 무너지는 그런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저는 일단은 뭐 2번, 3번, 5번, 8번, 9번 이렇게 지금 서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번에 이왕 탄생과 함께 개인적으로 9번에 대결한 2번, 9번은 꼭 한번 안고는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만큼 가지고 뭐 복승을 가시든 삼복으로 연결하시든 그 중심에는 항상 두 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상태라든지 배당판의 분위기를 감지를 해가지고 아주 최대한 이번 주도 압축된 막권으로 중배당, 고배당, 주력 단방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제주교차 레이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